여긴 우리 둘밖에 없네요. 그 한마디가 정숙의 5년간 닫혀있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뜨거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겹쳐지던 그 순간 55세 과부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곤 하죠. 충청도 작은 농촌 마을, 낡은 비닐하우스에서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청도의 작은 농촌 마을. 정숙은 남편을 잃은 지 5년째 혼자서 낡은 기와집과 몇 개의 비닐하우스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 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려 퍼집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정숙은 작은 한숨과 함께 낡은 고무장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에 흰실이 늘어나고 손등에는 농사일로 생긴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토마토와 오이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지만 혼자 하는 농사일은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물을 주고 지지대를 세우고 잡초를 뽑는 모든 일을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가끔 허리가 아파서 곧게 펼 수 없을 때면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둘이서 나누어 할 수 있었을 텐데.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토마토 줄기를 정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 그 나무 아래서 남편과 함께 보낸 저녁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점심때 간단하게 된장찌개 하나를 끓입니다. 예전에는 남편 목까지 생각해서 넉넉히 만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분량만. 밥상에 앉아 혼자 숟가락을 들 때마다 맞은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가 없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정숙은 어김없이 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장소였거든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면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빈자리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어. 그런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숙이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이번에 도시에서 농촌봉사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 이장의 말에 정숙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마을에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농촌봉사단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마을회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젊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었어요. 정숙은 멀찍이 서 그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보는 낯선 얼굴들의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봉사단 무리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다른 봉사자들과는 달리 어딘가 묵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반팔 셔츠에 낡은 청바지 차림, 햇빛에 그을린 피부와 다소 거친 인상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분도 봉사하러 오신 건가? 정숙은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며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들뜬 표정으로 웃고 떠들 때 그 남자만큼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마을의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을 이장이 봉사단을 각 농가로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집에는 그 묵직한 분위기의 남자와 젊은 대학생 2명이 배정되었어요. 남자가 정숙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네, 황정숙입니다. 고생 많으실 텐데. 감사해요. 상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정숙은 그의 손이 거칠지만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랜 세월 손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비닐하우스 점검이었습니다.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지붕과 기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했거든요. 젊은 대학생들은 열심히 도우려 했지만 농사일이 익숙하지 않아 서툴렀어요. 반면 상호는 달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약해 보이네요. 태풍이라도 오면 위험할 것 같은데. 상호는 비닐하우스 골조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숙도 그 부분이 신경 쓰였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랐었어요. 상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쓸만한 나무 기둥과 철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목수일을 좀 해봐서요. 이렇게 보강하면 훨씬 튼튼해질 거예요. 망치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신기해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년 동안 이런 든든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이런 일을 해서 익숙할 뿐이죠. 상호는 겸손하게 답하며 계속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지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했어요. 그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남편의 부재 이후 느껴보지 못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오후 내내 함께 일하면서 정숙은 상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호랍이었고 도시에서 목수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사실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봉사라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어요. 상호의 솔직한 말에 정숙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 다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었고 둘 다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봉사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마을 회관으로 돌아갔지만 상호는 마지막까지 정리 작업을 도와주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는데 천만에요. 저도 도움이 되어서 기뻤습니다. 상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감나무 아래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상호의 든든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그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봉사단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상호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일할 때마다 그가 보강해준 기둥을 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오후 정숙이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순치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해졌는데 놀랍게도 상호였습니다. 작은 공구 상자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정숙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머, 상호 씨, 웬일로 다시 오셨어요? 정숙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상호를 맞았습니다. 지난번에 보강한 부분이 계속 신경 쓰여서요. 지붕이 완전히 고장나면 위험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상호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났는데도 자신의 일을 걱정해서 다시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함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의 뜨거운 햇살 때문에 하우스 안은 후끈 달아올라 있었어요. 역시 좀 더 손을 봐야겠네요. 이 부분 줄기도 다시 고정해야 하고 상호는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옆에서 도우려고 했는데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다 보니 자주 어깨와 손이 부딪혔어요. 처음에는 서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줄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이렇게요. 정숙이 철사를 잡고 있는 동안 상호가 그것을 기둥에 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의 손이 정숙의 손을 스쳤는데 정숙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작업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 모두 땀이 흠뻑 났습니다. 하우스 안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숨조차 가빠졌어요. 상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마에 땀이 계속 흘러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상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상호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우스 안의 공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정숙도 자신의 행동이 조금 대담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돌봐준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긴 우리 둘밖에 없네요. 상호가 낮게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에 정숙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소 짓는 상호의 모습은 너무나 감미로워 보였고 정숙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견뎠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땀과 흙냄새, 풀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상호의 손길이 정숙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자연스럽게 뺨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겹쳐지면서 하우스 안의 열기와 함께 뜨거운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과 누군가의 품이 그리웠다는 본능 사이에서 정숙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밀어내지 못했어요.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안기게 되었습니다. 정숙의 등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의 감정만이 중요했거든요.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두 사람은 비닐하우스 안에 머물렀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어요.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라 그동안에 밀린 담비를 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만남이었어요. 그날 이후 상호는 며칠에 한 번씩 정숙의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손 돕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그 이유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정숙도 상호가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상호는 목수 경험을 살려 농장 곳곳의 낡은 시설들을 하나씩 고쳐주었습니다. 삐걱거리던 대문을 수리하고 비가 새던 창고 지붕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상호는 일하면서 종종 정숙의 고생을 걱정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정숙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정숙은 자연스럽게 상호 목까지 밥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집밥 맛이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네요. 상호 씨도 혼자 계시느라 외로우셨겠어요. 그렇죠. 아내 떠난 후 3년 동안 혼자 지내니까 집이 너무 적막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오후 늦게까지 함께 일하다 보면 상호가 도시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번 작별할 때마다 정숙은 아쉬움을 느꼈어요.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상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모레쯤 다시 올게요. 아직 고칠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사실 고칠 것보다는 정숙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상호는 그 말을 직접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상호와 정숙이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저렇게 붙어 다니면 보기 안 좋지 않나? 요즘 정숙이네 집에 남자가 자주 드나든다던데. 마을은 작았고 이런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정숙의 귀에도 그런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정숙아, 혹시 요즘 누가 자주 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냥 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정숙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다만 조심해야지.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와 너무 자주 어울리면 오해받기 쉽거든. 아주머니가 떠난 후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상호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혹시 상호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호가 평소처럼 찾아왔을 때 정숙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상호는 민감하게 그 변화를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세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정숙은 선뜻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뒷말 때문에 상호와의 만남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하나? 정숙은 그날 최대한 적은 말수로 상호를 대했습니다. 상호도 정숙의 불편함을 눈치챈 듯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상호가 오지 않자 정숙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혼자서 비닐하우스 일을 하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날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상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밤마다 정숙은 안방 구석, 오래된 장롱 위에 놓인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정숙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당신 떠난 뒤에 이렇게 다른 남자를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정숙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기억이 자꾸 교차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과 함께 비닐하우스를 고치며 웃던 장면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상호가 낡은 지붕을 손보며 땀 흘리던 모습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지자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의 추억을 배신하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용기 내어 시작하는 걸까?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정숙은 감나무 아래 앉아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호가 처음 왔던 날, 함께 일했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색하게 헤어진 날까지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호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도시 아파트 매매 서류와 정리한 집 목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상호는 정숙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 이제 도시로 안 돌아갈 겁니다.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호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결단이었거든요. 상호 씨, 그런 큰 결정을 혼자 하시면 어떡해요?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상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숙은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 깊이 설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빈자리를 너무 빨리 채워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남들이 뭐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의 마음이죠. 상호는 정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정숙은 그 온기를 느끼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소나기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금세 비가 거세져서 두 사람은 급히 집 안으로 피했습니다. 큰일 났네요. 비닐하우스가 걱정이네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비닐하우스가 위험해 보였어요. 상호도 그 모습을 보더니 급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위험해요. 비가 이렇게 세게 오는데. 하지만 상호는 이미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상호는 빗속을 뛰어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어요. 비닐하우스 천장이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무너지는 지붕을 맨손으로 붙들고 삽으로 물기를 내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 손바닥이 찢겨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것은 단순한 농사일의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무게도 짊어지겠다는 무언의 고백이었어요. 비닐하우스는 정숙의 생계이자 삶의 상징이었는데 그걸 끝까지 붙든 상호의 모습은 곧 정숙의 남은 인생을 함께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든 새벽, 두 사람은 무너진 비닐하우스 안에서 나란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상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느꼈던 죄책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 나도 살아야 한다는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당신이 아니면 이제 나 혼자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 순간 정숙은 마침내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상호가 도시집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숙은 그를 기다리며 집 안팎을 정리했어요. 드디어 상호가 짐을 싸서 돌아온 날, 정숙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군요. 네, 함께요. 첫날 밤은 서로 어색했습니다. 상호는 사랑방을 쓰기로 했고 정숙은 안방에서 잤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진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함께 일어나 농장일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농장일도 훨씬 수월해졌고 수확량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혼자였던 일상에 우리라는 온기가 스며든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정숙의 농장에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고 비닐하우스 안의 토마토와 오이도 마지막 수확을 앞두고 있었어요. 올해 수확이 정말 좋네요. 상호는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면서 말했습니다. 상호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숙 씨가 5년 동안 혼자서도 잘 지켜오신 덕분이죠. 감 따기가 끝나자 정숙은 방금 딴 감을 깎아서 상호에게 건넸습니다. 달콤한 감의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년에는 이 감나무 옆에 또 다른 나무를 심어볼까요? 상호가 제안했습니다. 내년을 함께 계획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안정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뭘 심을까요? 배나무는 어떨까요? 감이랑 배 둘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농사 계획부터 시작해서 마을 행사 참여, 그리고 더 먼 미래의 꿈까지 모든 계획에는 우리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정숙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상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함께 늙어가요. 100살까지 이 감나무 아래서 감 깎아 먹으면서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연인 같았어요. 그렇게 가을밤이 깊어가는 감나무 아래에서 정숙과 상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던 긴 시간들이 이제는 함께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